이 책에서 재미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푸에르와 어머니 컴플렉스거든요. 마더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이 푸에르와 어머니 컴플렉스는 연결돼 있어요. 푸에르는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 아직도 약간 왜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허락받고 싶어하고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다 가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이런 걸 마더 컴플렉스라고 하고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푸에르 아테르누스라는 이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집단적인 캐릭터이자 어떤 틀 같은 거예요. 시스템 같은 거라서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내면 아이도 성장을 해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치유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림자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 안의 상처를 잘 보살펴 줘야겠구나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 푸에르로부터, 내면 아이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먼은 처음에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어머니 컴플렉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마더 컴플렉스에 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컴플렉스의 힘이다. 노먼에게 있어서 그것은 안전에 대한 갈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는 항상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갖기 전에 자신이 기혼자임을 먼저 밝힌다. 구매자주의라는 말처럼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먼이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다른 여자랑 사귀기 전에 미리 저는 기혼자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부적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리고 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기혼자예요 라고 말을 해놓고 또 한 번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면죄부를 받았던 거예요. 이 불륜의 장기적인 결과로부터 자신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상상했던 거죠. 이런 게 푸에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 책임지는 척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졌다는 거죠. 그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그 여성들에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과도 관계 맺지 못하고 아내와는 더 진정으로 관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거부했던 거죠. 말하자면 왼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른손이 모르는 상태다. 노먼 안에서 점점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갈등은 바로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갈등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면 아이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푸에르에 잡힌 상태, 마더 컴플렉스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헌신적인 가장이자 남편이라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지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노먼이 처음에 상담사한테 뭐라고 하죠? 난 절대로 우리 가정 깨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강한 부정은 긍정이었던 거예요. 우린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헤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헤어져야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내면의 또 다른 존재, 즉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돈주황적인 인물의 이 갈등.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자기가 막 헌신적이고 책임 있는 척을 해요. 근데 내면의 또 다른 그림자는 돈주황처럼 굴어요. 즉 모범적인 가장과 주어진 틀을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남봉꾼 사이의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묘사를 하죠, 작가가. 돈주황 같은 남봉꾼의 이미지야말로 지금 노먼의 그림자, 섀도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먼은 인정하지 않고 저는 기혼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면피가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페르소나는 멀쩡하고 헌신적인 가장이었지만 그건 정말 가면이었던 거죠. 페르소나는 정말 교활한 가면이었고 그림자는 사실은 돈주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 마더 컴플렉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여성들에게 받으려고 했던 거죠. 특히 아내에게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도 지쳐버렸던 거죠.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만약에 아내를 상담했다면 파더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아버지를 친정으로 좋은 아버지를 필요로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내면 아이가 아내 낸시의 그림자였다면 이 노먼의 그림자는 어머니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만족스러워했던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니? 라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줬던 어머니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노먼의 내면 아이 푸에르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그림자와 페르소나의 갈등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 내 그림자는 아직도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부끄러움을 겪었다면 교실에서 뭐 발표 공포증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실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교실, 그 거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장소에 영원히 붙박혀 있는 듯한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의 갈등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서바이벌 리포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